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민선 6기 정치시는 근데 여기 또 놀라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결단에 대해서 놀랬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보통은 마을진담 원래 애당초 저희가 대사나 사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진행하겠다. 특히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제가 적어놓은 것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도 당연히 나왔을 질문처럼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서 타타타타 나오는 그만큼 아마 상시적으로 고민했던 내용들이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협치자문관 하시면서 아마 제 기억으로 마을공동체 서울시령 마을공동체 사업의 2기는 주민자치회와 연계를 해야 된다. 아마 이 협치자문관 하시면서도 아마 그런 고민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과 자체가 결국 이제 협치라고 하는 것도 어느 단위 내에 다양한 세력들과의 관계망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서울시청에서도 무슨 회의할 때 제가 이제 갔을 때 딱 앞에 발제를 하시는데 서울의 마을공동체 사업의 2기는 서령 주민자치와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협치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달은 명제가 있다면 권한 없는 참여는 동원이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참여를 얘기할 게 아니라 권한으로 이동해야 된다. 이게 협치의 핵심이다. 주민들이 이 권한을 가지고 내가 결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동기가 사기 바빠 죽겠는데 이른바 들러리스러웁니까? 그렇죠. 예,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참여는 권한다고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권한이 있으면 알아서 참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권한은 행정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권한을 시민한테 내놓는데 두려움이 있죠. 감사해야 되는 부담도 있고 정책의 성패에 대한 부담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하지만은 행정 혼자서만 해가지고는 현대의 공공 문제라는 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승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협치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시민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 해야 되거든요. 권한을 주고 시민이 함께 협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공무원들이 할 때보다는 저 승률이 높아진다고 봐요. 그런데 이 권한을 안 내놓더라고요. 왜 안 내놓을까? 시민 개인에게는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시민이 어느 정도 공공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대표성을 담지하고 있을 때 행정이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을 하는구나 라는 이해를 하게 됐어요. 공무원의 입장을 제가 조금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공공성을 가지면서도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책임 있게 지속적으로 공공 문제를 놓고 행정과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뭘까? 이건 이미 뭐 그렇게 두 분 다 그런 연구를 해오셨지만은 이미 개념적으로는 자치라고 있더라고요. 자치죠. 근데 그 자치가 어떤 자치냐? 주민들이 살아가는 생활 세계에 가장 가까운 자치여야 되고 두 번째는 행정의 손길이 미치는 자치여야 된다. 그게 어디냐? 그게 읍면동이더라는 거예요. 읍면동 자치를 해야 제대로 된 협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읍면동에는 이미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잘 알고 있지만은 뭐 많은 안 그런 데도 있지만은 동네 유지분들의 약간 친목회 같은 성격이 있잖아요. 그분들만 동네 걱정을 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이 동네 걱정을 해야 동네 문제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분들만 하니까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자기는 화도 나시고 힘만 들고 권한도 없고 이거 안 되겠다. 실질적인 의미의 권한 있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권한을 거기에 많이 조금 넘어가게 한다면은 진짜 책임 있는 시민의 조직된 공공성이 거기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자치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참 생각해보면 그렇게 기치를 드셨어요. 기치를 드신 다음에 저희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도대체 협치가 뭐냐, 왜 협치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나름대로 저희는 또 그 선배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것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은 진짜 그 대표성이나 아니면 그 뭐랄까 주민들의 전문성이나 공공성에 대해서 항상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렇게 내놓지 못했는데
사례가 있다. 서울을 봐라. 내놓쳤느냐. 이게 된다. 물론 된다 안 된다를 아직 논하기에는 좀 이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자,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저는 참 대단히 좋은 선례로 이런 걸 이렇게 선구적으로 추진했었던 게 되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 많이 들었고요. 근데 서울은 그런 면에서 조금 특수한 그렇죠.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혁신적인 단체장이 들어선 게 민선 6기인데 네. 서울은 민선 5.5기 때 들어서 광역 직원을 제일 먼저 하게 그렇죠. 됐기 때문에 뭐 다른 그 광역에서 약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 앞선 출발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저희는 뭐 연구자 입장에서 마을 공동체와 자치가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되게 뭐랄까요 고무적이었는데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특히 공무원들은 마을 공동체와 주민자치가 왜 같이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네거티브했던 기억이 났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본인들의 일하는 처리 방식이나 그 사업 단위의 이 일 처리 방식에서 사실 이렇게 협치로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좀 요원한 얘기죠. 이런 적을 해본 적도 없었고 그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렵고 진짜 말 그대로 동장님 커피 모임에서 이렇게 커피 모임 하면 이렇게 잘 오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참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시다는 게 되게 저희 후학들이 보기에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박사님. 그래서 저희 연구하다 보면 사례가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어쨌든 저는 사례를 만들어 줬던 거죠. 그리고 그렇죠. 아까 5.5기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 이제 서울에 있는 자치구들도 아까 민선 6기부터 구청장들 성북이나 몇 군데에서 또 더 나아가는 그러한 계획들과 정책들을 또 실현할 수 있는 또 계기가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협치자문관도 조금 더 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완책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결심을 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자치분권연구소라고 하는 민간 연구소를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걸 또 중심으로 또 최근에 아까 주민자치 이야기도 나왔지만 주민자치 또는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법제와 관련된 또 활동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또 흐름도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 뭐 조금 우리 사회자께서 저한테 폐가 될까봐 살짝 건너뛰신 것 같은데 제가 그 협치를 고민하면서 느꼈던 예. 또 한 번의 고민이 협치만 해도 사실은 선출직 그 당시 박원순 네, 시장으로부터 권한을 조금 이렇게 위임받은 거죠. 위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좀 속된 말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 빌려 쓰는 권력, 약간 얻어 쓴 권력으로 행정을 조금 협력적으로 재구성하는 노력을 했다면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행정한테 뭘 얻어 쓴다는 게요. 이건 다 아시겠지만 엄청난 한계가 있죠. 시민 주민의 입장에서는 진짜 감질 나고요. 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해보겠다. 네, 이게 뭐 꼭 제가 해보겠다는 취지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얻어 쓰는 권력이 갖는 한계를 너무 절실하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권력은 주권자인 시민이 만들어 쓰는 게 더 속편하다. 그렇죠. 만들었을 때 제대로 된 자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시민이 후보를 만들고 시민이 당선을 시키는 이런 주민 주권적인 정치 행위를 경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해 봤지만은 결과는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정당 중심의 그렇죠. 거대 정당 그렇죠. 중심의 선거 시스템으로는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기가 사실 좀 장벽이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죠. 그래서 쓴맛을 보고 이제 현실을 알게 되고 이제는 마을에서 시작한 것이 자치로까지 갔다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정치로까지 시민들이 고민을 확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자치가 제대로 숙성할 수가 없다. 이런 논의들 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은 정치에 대한
생각들도 좀 많이 해보자.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그게 아까 이제 여기는 제가 뭐라고 하나 매부 하나 있는데 민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놨어요. 민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뭐야? 민감한 단어가 있네요 제 거에. 그래서 이제 약간 그러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도전이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좀 만들겠다라고 하는 의지로서 했던 게 이제 서울에 있는 자치구 구청장에 도전을 했었던 거잖아요. 예. 아마 내년에는 대선도 있고 지선도 있는데 네. 저는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여성들, 특히 청년들은 정당에서 의무공천을 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뭐 국회의원, 국회의장 이런 거보다는 구의원, 예. 지의원 이렇게 기초의원들에 많이 나오면은 그분들이 성장하면은 광역의원이 되고 네.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기초단체장 해본 사람들이 국회의원도 되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성장 트랙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서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초의원으로 많이 조금 참여하는 예. 이런 걸 좀 해보면 많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남들 보기에는 뭐 저희가 정치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네.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는 사실 그 정치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피한다는 것은 그거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거대 국가 단위 양당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마을 공동체 자체가 잘 될수록 지역 정당이 활성화될수록 이게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공동체가 자체라는 점은 지역 정치나 이 지역 정당 운동으로도 연결 가능성들을 특히 이제 서울의 마을 많은 그 성문사회 활동가들이 특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런 것 또한 이렇게 지속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독일 쪽에서 베를린에 공부를 하고 있었던 시절에 부 박원순 시장 예전 그 시장 되시기 한참 전이죠. 뭐 희망제약소 아마 그 시절 때 오셔가지고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수첩을 적어놓고 계속 뭐 적고 네. 계속 적고 이게 아이디어를 바라보는 하나하나를 다 아이디어 적으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똑같은 얘기였던데 청년들 지역에 내려가서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군의원이든 도전해서 거기서 열심히 부딪히면서 뭔가를 만들자라고 했던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네, 아마 네. 어딘가에 그 언론에서 본 기억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여하튼 이제 주민자치라고 하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그러한 현장들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그러한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법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제가 궁금한 것 중에 궁금하다기보다 여기 앞에 지금 책들이 쫙 있는데 이 책보다 더 많은 곳에 책들을 쓰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뭐 시민민주주의 이거 아마 혼자 쓰신 것 같고 또 뭐 마을 정부를 말하다 우린 마을에서 논다, 뭐 지역 평생 교육, 뭐 마을 공동체, 뭐 나에게 품이란 무엇이고 여러 가지들이 이 책들이 꽤 많이 있으세요. 공조로도 쓰시고 해서 간단하게 이 중에 혹시 한 권, 두 권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아마 마을과 지역이 아마 키워드 같은데 그 제일 처음에 쓴 게 우리 마을에서 논다인데 그 성묘산 마을에 이야기를 쓴 거고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는 제가 이제 정책으로 마을하기의 경험들을 쓴 거고 시민민주주의는 제가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마을에서 협치로 갔다가 자치로 왔는데 이 자치가 나아갈 방향이 뭐냐라는 게 결국은 시민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행정과 함께 협치해서 공공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게 핵심이다. 그래서 그 시민민주주의, 시민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그런 걸 조금 강조하고 싶어서 오히려 그동안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좀 전반기를 다뤘다면은 이건 조금 후반기 미래 방향을 좀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시민민주주의를 썼고요.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 뉴딜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거는 이제 자치가 담아야 될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재난 시대, 로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느끼는 가장 핵심 키워드는 책을 번역하셨지만 회복력이라고 하는 거. 회복력. 예. 네, 로컬 회복력. 전환의 키워드. 네, 네. 이게 회복력이라는 게 이게 충격이 와도 빨리 원상복귀되는 힘이잖아요. 그렇죠. 재난이 닥치면 있는 사람들은 회복력 1입니다. 재난이 왔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없는 사람들은 부러져요.
데미지가 생존의 크죠. 위기에 몰리고, 네, 그 어르신들이 우울증 걸리고 20대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재난이 와도 그럭저럭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예.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다. 탄소 줄이자고 얘기하는데 탄소 줄이자 해야죠. 근데 탄소를 진짜 줄이려면 계속 오는 재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그렇죠. 없으면 기후 위기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사회가 붕괴할 거다. 예, 지금도 벌써 코로나 그런 때문에 예, 우리 코로나가 다 그 기후 위기 시대에 모든 벌어질 일을 다 미리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재난 상황에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만들 거냐. 재난 상황에서 멀리 갈 거 없어요. 네. 동네에서 챙겨지지 않으면은 그렇죠. 골든 타임을 놓쳐요. 그렇죠. 그래서 동네에서 로컬 회복력을 구축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아니냐. 근데 가만 따져 보니까 제가 10년 동안 서울시에서 했던 네. 마을협치 자치가 어쩌면 이거 재난 사회를 대비해 갖고 그렇죠. 준비해 온 것만 같은 예? 예. 그런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왔던 게 어쨌든 시대 정신, 예. 시대사적인 흐름에 딱 연결되어 있는 것이로구나 하면서 진짜 로컬에서 회복력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혁신적인 정책들을 우리끼리 뜻 맞는 사람끼리 했다면 이제는 뜻도 마음도 안 맞는 대다수 주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방식으로 확 전환해야 된다. 네. 그러려면 아까 질문 주신 것처럼 그 틀이 자치인데 그 자치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뜻도 마음도 안 맞는 사람들도 대거 합류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법적 우산이 없으면 맨날 끼리끼리 뜻 맞는 사람끼리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은 비난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는 뭐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요새는 뭐 예. 하더만요. 네. 이거는 아직은 거기에 절실함을 못 느끼거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 편하게 합류를 하려면 저는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주민자치 법제화가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지역사회에서의 당면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어쨌든 물꼬가 튀었으니 어쨌든 이 기회에 주민자치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마을 협치 자치.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포스트 코로나와 로컬 뉴딜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최근에 이제 주민자치와 관련된 법제화 그러한 모임들,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 갖고 같이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어느덧 뭐 늘 그렇지만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네.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리는데 전 박사님도 다 한 번씩 네.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만. 저도 마무리 대신 질문 하나만. 먼저 그만. 네. 먼저 하시죠.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아까 초두에 하다가 이게 전화가 온 줄 알고 끊어진 건데요.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 이거에 그 짱가가 있어요. 아까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도 짱가라고 그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짱가 이렇게 막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갖게 되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성미산 마을에는 이 공동육아로 시작한 동네여가지고 공동육아는 어른과 아이들의 수평적인 소통을 네. 강조해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다 별명을 붙여요. 저기 뭐 양파 나 쉬마려, 돌고래 나 배고파 이렇게 별명을 던지면은 이 반말이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들만이 아니라 동네 어른들도 다 별명을 지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이 별명이 짱아였어요. 이게 우리말로 잠자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머리통이 또 찌그러져가지고 짱구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너도 뭐 별명 하나 지으라고. 근데 짱구니까 짱자 돌림으로 하라 그래서 짱 패밀리 짱가가 됐습니다. 전설 같은 얘기네 진짜. 그래서 저희 성남의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이창환 센터장도 쟁이라고 하는 별명이죠.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성미산에서 유래됐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전 박사님 아까 예. 저는 이렇게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그동안에 이렇게 저희 선배님으로부터 이렇게 들었던 얘기들을 딱 정리해서 이렇게 딱 한 편의 스토리로 딱 너무 잘 들었는데요.
이 멋진 경험과 이 통찰과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이 경기도와 이 양평 지역 사회에 어떻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앞으로 어떻게 뭐 물론 쉬러 오신 분께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그래도 이 지역 사회나 이런 걸 위해서 좀 이렇게 어떤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저는 이제 코로나를 보면서 예. 이제 그 특히 서울 지역은 이제 지금처럼 지탱되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예. 그리고 경기도도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이 전체 문제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이 남북도 그렇죠. 다르고 도시형, 농촌형, 융합형 이 진짜로 한국 사회 문제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서 답이 나오면 전국적인 답이 나온다. 예. 그리고 아직은 수도권이라고 하는 예. 자원 동원력의 유리함이 음. 남아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서 지금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자치라고 하는 방향에 맞는 읍면동 수준의 성공 사례를 예. 만들어낸다면은 한국 사회 모든 문제에 시범적인 모델이 다 나올 수 있고 이게 전국으로 이 전파되기 위한 모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서울보다도 어쩌면 저는 경기도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책임과 과제가 훨씬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만한 자원과 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힘 닿는 한 어쨌든 제가 그동안 해왔던 학습과 경험들을 어떻게든 나누는 방법을 찾으려고 예. 애를 쓰고 있고 예. 또 그런 쪽에 또 이렇게 견문도 넓으시니까 뭐 많이 연결해 주시면은 예. 어쨌든 나눠야죠. 예, 나눠야죠.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시대에 대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예지라 그럴까요? 그런 걸 통해서 한 것은 아닐지언정 어쨌든 마을 협치 자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쨌든 새로운 미래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을진담의 경기 양평편입니다. 양평 어울림센터에서 진행을 했고요. 양평군 서정면 문호리에 살고 계시는 유창복 장관님을 모시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전대욱 박사님도 나중에는 뭐 문호리로 가신다는데 갈장갈치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양평에서 진행한 마을진담 경기 편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을진담을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